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동안 손주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해서요. 근사한 고기 한 끼 대접해드릴게요. 그래, 진웅아 고맙구나. 아버지랑 같이 갈게. 강씨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스러운 한우 집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나온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님, 여기 비빔밥이 유명한데 고기보다 비빔밥이나 찌개가 더 좋지 않을까요? 고기 먹자고 불렀는데 갑자기 왜 비빔밥을 권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고깃집이면 고기를 먹어야지. 여기 주문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드신 2인분 13만 원 송금 부탁드립니다. 계좌 여기로 보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먹은 건 맞지만 분명 아들이 한 끼 대접한다고 해서 나간 건데 며느리는 왜 우리가 먹은 밥값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부모인데 밥 한 번 사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강영순 씨입니다. 강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40년간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장만했고 이제는 소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4년 전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며느리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결혼 후 퇴사하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강 씨는 그녀의 꼼꼼하고 알뜰한 성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요즘 애답지 않게 참 알뜰하네. 며느리는 매우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후에는 며느리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고 아들은 월급을 모두 며느리에게 맡기고 필요한 용돈만 받아 쓰는 형태로 생활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점심값과 교통비를 제외하면 거의 쓸 돈이 없다고 했지만 강 씨는 그저 젊은 부부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아들도 조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아내의 결정에 따르는 듯 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아들 부부에게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비싼 가전제품도 사주는 등 특히 강 씨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겨주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시댁에 대한 지출도 매우 아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도 특별히 챙기는 일이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이제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처음에는 선물 없이 연락만 하는 게 무안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상황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요즘 사는 게 많이 어려운가 보다. 우리 때보다 어려운 시대니까.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실 강 씨는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남편은 자식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자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요즘 손주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해서요. 근사한 고기 한 끼 대접해드릴게요. 강 씨는 최근에 며느리가 취미 생활이나 친구를 만난다며 바쁘다고 할 때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이 즐거웠기에 강 씨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강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진웅아 고맙구나. 아버지랑 같이 갈게. 강씨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우 집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주는 친정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남편이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요.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주문하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비빔밥이 유명한데. 고기보다 비빔밥이나 찌개가 더 좋지 않을까요? 강 씨는 속으로 아들은 고기 먹자고 불렀는데 왜 비빔밥을 권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고깃집이면 고기를 먹어야지. 여기 주문이요. 아들이 고기 한 점을 강 씨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이건 특별히 좋은 부위예요. 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며 음식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많이는 못 먹겠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서. 강 씨는 그렇게 말하며 식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강 씨가 원래는 좋아하는 고기였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에 평소처럼 즐기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먼저 카드로 결제했고 강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덕분에 잘 먹었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강 씨 부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것이 즐거웠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 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두 분 드신 2인분 13만 원 송금 부탁드립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강 씨는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고기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해서 나간 자리였는데 갑자기 밥값을 요구받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남편에게 며느리한테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자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줘버려. 우리가 먹긴 했으니까. 강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편 말대로 곧바로 1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우리가 먹긴 했으니 억울한 건 아닌데. 사준다고 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니 괜히 더 서운하네. 그래도 부모인데 밥 한 번 사기가 어려웠을까.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순식간에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어떤 설명도 없이 금액과 계좌만 왔었죠. 괜히 아들에게 말했다가 사이가 어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 씨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 씨 부부는 그 일 이후로 아들네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번 고깃집 사건을 통해 아들네와의 관계가 불편해져 먼저 연락하거나 지원해주는 것을 줄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고기값 청구 사건 이후 강 씨는 아들네와의 접촉을 의식적으로 줄였습니다. 전화도 예전보다 덜 걸었고 손주를 보러 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런 변화를 아들은 눈치챘는지 가끔 전화로 요즘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강 씨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떠나고 강 씨는 현관에 놓인 박스 2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강 씨는 잠시 의아했지만 박스에 붙은 배송장을 확인해 보니 분명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주소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강 씨의 마음속에 작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보니 한 상자에는 고급 한약이, 다른 상자에는 작은 안마기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꽤 값비싼 물건이었죠. 이걸 나한테 보냈다고? 저번에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강 씨는 순간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나? 내가 속이 좁았던 걸지도 몰라. 며느리에게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감동한 강 씨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소 딱딱했습니다. 주영아, 방금 택배 받았어. 한약이랑 안마기계 정말 고맙다. 어쩜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했던 걸 기억했니?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님, 그거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제가 다시 택배기사한테 연락해서 회수하라고 할 테니까 건들지 마시고 문 밖에 놔두세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설레발을 친 것 같아 부끄러워졌죠. 잠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 보냈다고? 네, 주소를 실수로 잘못 입력했어요. 강 씨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 주영아, 알겠다. 근데 그거 누구 주려던 거였니? 딱 보니까 우리 나이대가 쓸만한 선물이던데.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 사실 친정 어머니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급히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슴 속에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아들네한테 선물 한 번 못 받았는데. 그날 먹은 고기값도 우리가 다 내고. 강 씨는 아들에게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처가만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 씨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가 시댁에 대해 보여온 냉담한 태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도 친정에는 챙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한 후 강 씨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며느리 이름으로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니 한약이랑 안마기계였어. 근데 전화했더니 친정어머니 거라면서 돌려달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속상해 하나? 강 씨는 울컥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심해? 우리는 결혼 이후로 며느리한테 선물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어? 생일도 명절도 항상 우리가 챙겨주기만 했지. 그런데 친정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비싼 선물을 보내. 게다가 지난번엔 고기 사준다고 불러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했잖아. 이게 안 서운할 일이야? 남편은 강 씨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 당신 말이 맞네. 며느리가 친정 챙기는 건 이해하지만 줬다가 뺏는 느낌이라 더 서운하지. 서운하면 아들한테라도 한번 얘기해봐.
말을 해서 풀어야지. 계속 참고만 있으면 더 서운해질 거야. 그날 밤 강 씨는 결심한 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요즘 뵙기가 힘드네요. 진웅아, 너 바쁜데 괜히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에 너희가 고기 사준다고 해서 먹었잖니? 근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먹은 고기값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은 한약이랑 안마기가 왔길래 고맙다고 했더니 그게 친정 어머니 거라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시댁에는 그런 거 보낸 적 한 번도 없었잖니? 시댁이랑 처가댁이랑 차별하는 거 아닌지 솔직히 조금 많이 서운하더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아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아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냥 좀 서운해서 얘기한 거야. 전화를 끊고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꺼낸 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입이 방정이라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니 이에 대해 전혀 몰랐던 반응이었죠. 혹여 자신의 행동이 괜히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나쁘게 한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쌓아둔 서운함을 털어놓은 것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현관 앞에 놓아둔 택배 상자 2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택배 기사가 와서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진웅이가 저녁에 우리 집에 온대. 강 씨는 놀랐습니다. 진웅이? 오늘 혼자 온대? 혼자 온대. 얘기할 게 있다나. 강 씨는 급히 집안을 정리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 씨가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강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말씀해주신 일, 아내랑 얘기해봤어요. 강 씨와 남편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신경을 못 썼네요. 주영이가 다음날 돈 보내달라고 했다니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내 아들은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쇼핑백이었죠.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 용돈 모아서 사온 거예요. 강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아들.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일은 제가 아내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적어도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는 것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음 날 아침 강 씨의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입금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이 보낸 13만 원이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주영이도 잘못한 거 인정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상황을 이해했고 며느리도 잘못을 인정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도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강 씨는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며느리였죠. 강 씨는 일순간 긴장했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주영아.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 씨는 순간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뭔데 그러니? 그런 사소한 일을 남편한테 굳이 얘기하셨어야 했어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따지는 듯한 말투에 강 씨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혹시 그때 내가 아들한테 말한 것 때문에 그러니? 며느리는 강 씨의 말을 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속으로만 넘기시면 안 됐나요? 굳이 남편한테 말해서 집안 분위기 망치셨어야 했냐고요. 아니, 그냥 조금 서운해서 풀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나쁜 뜻은 없었어.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말렴.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만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 좀 해주시지. 그걸 남편한테 말해서 뭐 어쩌시려고요? 왜요? 갈라놓으시려고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들 가정을 망치려고 하겠니?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남편이랑 이간질 하시면 저희 부부 계속 이렇게 못 살아요. 알겠어요?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기고 강 씨는 말문이 막힌 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 씨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를 들은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뭐라고? 며느리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되나? 강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무 서러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장 아들네를 집으로 부르자. 오늘 따끔하게 얘기해야겠어. 남편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웅아, 지금 당장 주영이랑 같이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얘기 못해. 무조건 며느리도 함께 와라. 1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눈이 붉은 채였고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아, 오늘 낮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께서 너무 사소한 일로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졌다고.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따진 게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엄마가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예민하시니까 웬만하면 넘기셨으면 했다는 거지. 그날 고기건도 그래, 드시고 돈 달라고 한 건 우리가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랬던 거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는 사정 안 좋다고 하면서 그동안 공용통장에서 나 몰래 친정에 고급 가전제품이랑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다가 걸렸었잖아. 그때도 내가 한번 봐줬는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충격을 받은 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니? 아들이 부모님께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월급이나 생활비 같은 경제권을 아내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내를 다그쳐서 물어봤더니 거의 1,000 가까이 썼다고 이실 찍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한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돈? 당신 전업주부라서 돈도 따로 안 벌잖아? 내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이잖아. 내가 살림하면서 아낀 돈이야.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그건 시댁에 드리고 다시 구매해서 친정에 보내도 됐던 거잖아.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지 알아? 꼭 그랬어야만 해? 며느리는 고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건데 돌려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아들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 지금 그 말이 나와? 내가 시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딱 알겠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며느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나 더는 너랑 못 살겠어.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아? 겨우 시댁에 고기값 달라 한 일로 이렇게까지 가야 돼.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고깃값에 담긴 내 태도가 문제야. 우리 부모를 무시하는 건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이혼하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아이도 있잖아. 애 부모 없이 크게 할 거야?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랑 같이 있으면 아이도 너처럼 잘할 것 같아.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이라도 할 거야. 강 씨 부부는 아들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며느리는 강 씨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지금 당장 사과드릴게. 며느리는 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강 씨는 차갑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어머니가 아들 앞길 다 망치시는 거라고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끝까지 반성은 안 하는구나.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당장 나가. 며느리는 결국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아들은 부부 공동 통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한 것을 보고 의아해하던 아들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갔네?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며느리가 결혼 이후 매달 친정으로 100만 원씩 송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절이나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이 나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겐 용돈 한 번 없었으면서 친정엔 매달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야? 며느리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시댁 부모님도 챙겨야 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됐다. 너 같은 사람이랑 말이 통하겠냐? 지금까지 너가 한 행동 다 되돌려 받을 줄 알아? 이혼 협의는 결국 불발되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 못할 짓을 했고 남편도 속인 거 다 인정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경제적 배신과 시댁에 대한 홀대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받았고 결국 재판에서도 아들이 승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 씨는 조용히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차가운 바람만 남았습니다. 진웅아, 이젠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엄마는 괜찮다. 재판이 끝난 며칠 후 며느리가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고 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영아,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강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했으며 그동안 몰래 사용한 돈의 일정 부분을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 씨 가족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매주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았고 강 씨 부부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승진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고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강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웅아,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그리고 때 용기 있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깨달았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강 씨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보기 좋구만. 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 씨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